근데 또 너희의 재미를 위해서 이 스펙타클한 전체 줄거리를 안 할 수가 없네. 근데 이게 전체 줄거리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스펙타클해서 길거든요? 적당히 자를 때 잘라서 해줄게, 얘들아. 알겠지? 잘 봐. 일단 이 소설은 남장 모티브 소설이라 그랬지, 그치? 자, 일단은 주인공이나 누구냐면은 김정의 아들 누구니? 김희경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의 아들 있고 나 자꾸 이렇게 장원영이 생각나. 이름 좀 확인할게요. 누구? 장원영이 아니라 장자영의 딸이네. 장자영의 딸. 장자영의 딸 누구야? 선빙. 근데 너희 기억해야 돼. 얘는 아들이고요. 당연히 얘는 딸이지요. 됐어요, 얘들아? 네. 근데 장자영네 아빠가 그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돼. 그래서 엄마 막 뒷목 잡고 쓰러지고 막 이래. 그래서 엄마가 죽어. 이제 되게 빨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죽어. 그래서 이 장선빙이 엄마의 친척을 찾아가. 근데 엄마의 친척을 찾아가는 길에 잠깐 쉬었다 가려고 어디 이렇게 객잔에 들러. 이렇게 주막 같은 데 있잖아.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제 경유지, 호텔에 들린 거야, 얘들아. 숙박업소에 들린 거야. 그런 와중에 김희경의 아들은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과거 시험장에 가는 중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숙박업소에 들려. 그래서 거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만나는 거야. 이해됐어? 얘는 뭐 보러 가는 길에? 얘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얘는 엄마 때문에 이제 친척 찾으러 가는 길에 요렇게 만나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고, 우리 고전소설의 이제 그 전개가 엄청 빨라요. 둘이 금반지를 주고받아. 금반지를 주고받으면서 결혼을 해. 여기 처음 만났는데 반해갖고 결혼을 한단 말이야. 됐죠? 네. 이게 이 둘의 첫 만남이야. 그리고 이제 각자 갈 길로 쿨하게 헤어져. 어떻게 그렇게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얘 일은 나중에 얘기하고, 잔성빈 쪽 얘기를 하려면, 이제 엄마 때문에 이제 친척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어찌어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아빠가 유배 갔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다시 이제 경로를 바꿔. 그래서 유배지에 찾아가요. 근데 아빠 유배지에 이제 딱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기한지 딸내미라 갖고 이제 시종들도 있고 해. 근데 이제 유배지에 가서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아빠가 사망했어. 그래서 아빠가 죽었는데, 사실 요 과정 있죠. 유배지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얘가 여자의 몸으로는 이 과정이 너무 험난한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얘가 뭐 하냐면 남장을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뭐 한다고 얘들아? 남장한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남장 모티브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이 남장 모티브가 보여주는 이 고전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당시에 여성이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규제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 활약을 펼치기 어려웠으면 남자로서라도 개인의 능력을 저렇게 발휘하고 싶었을까. 이런 거.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남장 모티브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갔더니 아빠가 죽었어. 이해됐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 해서 얘가 지금 기댈 곳은 얘인 거야. 그래서 얘를 찾아가. 얘를 찾아가는데 얘가 이상한 거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얘들아, 고전소설의 이런 봉건적인 여성의 사고방식은 어때요?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결혼한 남자도 없어졌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결. 이런 타이밍에 자결이지, 얘들아. 그래서요, 그 일행들하고 같이 뭐 하냐면은 자결을 해요. 물에 뛰어들어. 근데 물에 뛰어들었을 때 얘를 누가 구해줘. 누가 구해주냐면 이영창이라고도 나오고 이영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이영이라는 사람이 구해줘요. 구해줘요. 근데 이제 이영 입장에서는 이 잔성빙이 여자니 남자니? 남자지. 그래서 이렇게 차려놓고 보니까 좀 괜찮은데? 너 우리 딸이랑 결혼할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큰일 났어. 얘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잖아. 결혼해 못하지. 근데 다행히 이 형이 결혼하려면 자원급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로서 좀 성공을 해야 내 딸을 줄 수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형이 자결한 거를 구해주고요. 이 형이 구해줬으니까 이 형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니까 이거 거절하지 못해서 알았어, 내가 자원급제 할게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자원급제하는 우리 책에서의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나와요.
이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첫 번째 아빠가 왜 죽었다 그랬지? 모함 때문에 유배 가서 죽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아빠의 원수를 갚아주기에 여자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나 그냥 원래 남장 했으니까 그냥 남자로서 내가 더 성공해서 승승장구 한번 해보겠다. 요런 이제 개인적인 성취욕.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취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뭘까? 집안을 위한? 근데 집안을 위한 거는 뭐 개인적인 성취욕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집안을 위한 거니까 걔는 뺄게. 알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난 능력이 출중하거든. 나 이거 뽐내고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라는 개인적인 성취욕. 이거 책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영의 딸과 혼례하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이건 생각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다른 건 뭐예요? 내가 집안을 위해서. 집안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자 아빠. 아빠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거든. 집안의 권위를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성취욕. 이걸 위해서 나 그냥 승승장구하고 싶어 해서 계속 남장 모티브를 이어가서 뭘 보러 가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과거 시험 보고 이형 딸이랑 결혼 안 해, 일단. 알겠죠? 자, 근데 이 과거 시험을 봐서 얘가 당연히 합격해 안 해. 뛰어난데. 합격해야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김희경을 알아볼게요. 김희경 같은 경우에는 이사 갔어. 이사 갔는데도 이 잔성빙을 잊지 못해갖고 잔성빙을 막 찾아다녀. 근데 자결하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죽은 줄 알아가지고 막 그 제사 지내줘. 무덤 만들고 제사 지내줘.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얘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했는 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엄청 슬퍼하고 막 제도 지내주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김희경은요 누구랑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요. 다른 여자의 이름은 이제 최 씨라고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얘들아. 알겠죠? 최 누구의 딸이랑 결혼을 했거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보러 가. 근데 얘 합격해 안 해? 아니 합격해야지. 왜 너 되게 나쁘다? 합격해야지. 그래야 얘랑 만나지. 이렇게 스펙타클한 전개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랑 합격을 해가지고 얘네 둘이 써낸 답을 보고 와 이거 둘 다 너무 잘 썼어. 해서 왕이 고민하니까 신하들도 아우 진짜 너무 잘 썼네요. 그래도 한 명 선택하셔야죠. 했더니 임금이 야 니네가 봐봐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 여기서 어떻게 골라? 그냥 둘 다 하자. 해서 신하들도 이견이 없이 오케이 해갖고 둘 다 이제 장원급제가 되는. 이해됐어요? 근데 둘 다 장원급제를 하러 만났는데 잘 봐. 여기서 얘가 또 중요한 얘가 또 착해. 김희경이 결혼하고도 이 나쁜 새끼가 얘를 못 잊어요. 얘를 못 잊어가지고 이 김희경이가 자꾸 막 슬퍼하고 막 이러니까 이 최 씨가 얘 대신에 얘 제사를 막 지내줘. 계속 지내줘. 알겠지? 근데 이제 김희경이 잘 봐. 이런 상황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누구를 본 거야? 자, 딸로서의 이름은 장성빈이지만 남장 모티브를 한 요거의 이름은 뭐니 얘들아? 거기 나와 있어 얘들아. 장수정이야. 이름이 또 헷갈리게 나왔어. 남장 모티브 한 이름 뭐예요? 장수정. 요거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우리는 장성빈과 장수정이 같은 인물이라는 거 알아야지. 이해됐어요? 근데 봐봐. 김희경은 장선빈과 결혼했지만 지금 과거 시험에 같이 합격한 애는 누구야? 장수정이란 말이야. 근데 비슷하게 생겼거든? 근데 또 얘가 누구의 아들이래? 장자영의 아들이래. 그래서 얘가 이런 생각을 한다, 김기영이. 여기 본문에서. 아니, 나는 장자영 씨한테 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있었구나. 아, 잠깐만. 그 아들, 아니, 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자기가 지금 이게 맞나 하고 막 의심을 해. 의심을 하다가, 근데 이제 장수정이요. 얘가 이미 결혼한 거를 알고 자기를 밝히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얘가 자기가 끝까지 여자인 걸 안 밝혀. 재밌지 않냐? 고전소설? 그치? 그래서 이걸 안 밝혀서 얘는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보다 하고서는 넘긴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장수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집안의 사정이 있어서 어디 이렇게 양자로 뭐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핑계를 대나. 그래갖고 뭐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좀 이러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얘가 그래서 얘한테 엄청 잘해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오는 도중에 얘도 실력이 뛰어나니까 계속 진급이 된 거야. 이해돼요? 계속 이제 올라가 벼슬이 올라가고요. 어떤 또 전쟁이 터졌는데 와우 여자의 몸으로 전쟁에 출전까지 해서 다 쳐부셔버려.
그러니까 여자의 능력을 이렇게 발휘시켜준다라는 것도 이 남장 모티브 소설에 굉장히 우리가 보여주는 주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굴러가서 여자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그런 안 좋은 시대였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막 능력을 발휘하는데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 누가 이뻐했을까? 일이 좀 커져, 얘들아. 왕이 너무 예뻐한 거지, 얘네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희경아, 너 우리 공주랑 결혼해라. 그럼 자, 얘한테는 뭐라 그랬을까? 그렇지. 너 우리 왕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결혼하면 다 들키잖아. 그럼 큰일 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수정이요. 왕한테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 왜? 뭐 누구? 얘? 공주랑 결혼하라 그래요. 오케이. 서진이가 잘하고 있어요. 자, 봐봐. 내 쪽으로 여자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꾸 나도 올바르게 가나 봐. 자, 어쨌든 공주랑 결혼하라 그런다면. 그럼 이제 결혼하면은 이게 티가 나잖아. 들키는 건 시간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장수정이 이제 밝히기로 해요. 그래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왕한테 장수정이 뭘 써요? 아유, 파란색 왜 안 나와? 편지를 쓰지. 그 편지가 우리 본문에서는 표라고 나와 있어, 표. 근데 그 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나 사실 여자야. 근데 너무 충격받을까봐 내가 왜 여자인데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근데 왜 지금 이제라도 밝히는지. 그리고 이런 세세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 남장 모티브 소설이요. 결말이 조금 다르게 끝날 때가 있어. 어떤 소설은요. 내가 여자인 게 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장수정처럼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밝히는 케이스가 있어. 또는요, 이게 밝혀지고 난 후의 태도야. 밝혀지고 나서 어떤 장수정은 다시 여자로 조곤조곤한 모습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그건 아직도 사회제도나 이런 관습에 얽매여 있는 모습으로 끝난 거거든. 하지만 어떤 소설은요, 내가 여자인 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이런 소설도 있어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내신에 다루는 지점인데, 어쨌든 우리 여기 이게 표를 해서 밝혔어. 근데 왕도요, 되게 나이스했던 게 뭐야? 반만 나이스했어. 반만 나이스했던 게 뭐냐면 표를 보고 이해를 해.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근데 네가 이 직책으로서 여자의 몸으로 전쟁에 나가는 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그 관직은 너의 뜻에 따라 오케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너 같은 귀한 신하가 아예 내 곁에서 없어지는 건 좀 아쉬워. 그러니까 요 관직은 박탈하지만 요 관직은 놔둘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장선빙이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이제 다 까였잖아. 그치? 다 밝혀졌잖아. 그래서 다 밝혀졌으니까 와서 임금님한테 죄를 고하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여자가 돼.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돼? 아주 조숙한 여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필기가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아직도 사회적 간섭에 얽매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자가 되는데 그 소식을 누구도 들어? 얘도 들어야지. 그리고 누구도 들어? 아빠도 들어야지.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가는 반응은 조금 이따가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 편지를 너무 자세히 썼어. 얼마나 자세히 썼냐면은 나 이러해서 뭐 할 수밖에 없었어. 이 얘기도 들어가. 나 얘랑 결혼했었다. 이 얘기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김정래 다 얘기해버리네. 그래서 이제 김정래 아빠가 그래. 야, 근데 여자로서 이렇게까지 능력이 출중한 건 짱이다. 플러스 평가. 근데 마이너스 평가 뭐야? 야, 근데 너랑 결혼했던 얘기도 여기다가 썼던데? 근데 얘 다신 결혼 안 하고 수절해서 살 거라고 썼던데? 그럼 약간 너 난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아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조금 해요. 알겠죠? 자, 상반된 평가를 막 해. 근데 어쨌든 그런 막 걱정을 하는 도중에 그럼 이제 왕께서 어떻게 하냐면 김혜영한테 뭐라 그래? 얘랑도 결혼해. 근데 얘 아쉽지 않을까? 이런 멋진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랑도 결혼해. 그럼 얘 어떻게 해? 얘? 너도 결혼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 여기 입고 있었던 이영의 딸 있죠? 이영의 딸 있죠? 얘도 너랑 결혼해. 그래서 김희경은 무려 5명의 와이프를 두게 돼요. 일부 다처제니까요. 그래서 평생 5명의 와이프와
두 명의 첩, 그래서 7명의 여자와 아주 함께 아주 잘 살다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요하진 않아. 얘네 둘 다 근데 또 여기서 놀라운 점이요. 여기가 지상계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야? 천상계가 또 이거 지금 적각 모티브야. 이거 사실은 원래 김희경과 원래 장성빙은 어디 사람이었다? 전상계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하면서 얘기가 끝나는 거야, 얘들아. 굉장히 스펙타클한 소설이야, 얘들아. 근데 너희한테는 정말 극히 요만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왜 설명했냐면 이거 알고 있으면 훨씬 구절에 대한 이해가 빨라. 그래서 굳이 선생님 설명 좀 길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은 좀 이해됐니, 얘들아? 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제목부터 한번 갈까요, 얘들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한자가 안 써있긴 한데요. 금환기봉. 아마도 금환은요, 금지환이라고 해서 반지, 금반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왜냐면 또 얘네가 첫 결혼할 때 금반지 주고받았거든요. 자, 금반지, 기는요, 기한, 봉, 상봉이야, 상봉.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요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이생규전전 생각나지 않나요? 빠졌지, 니네, 이생규전전.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갑시다. 여러 신하들이 나와 살펴보니 두 글이 뭐야? 희경과 수정의 글이 아주 뛰어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고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편부터 읽을게요. 얘들아, 요런 한 편에다가 밑줄 쳐요. 이거 장면 전환의 표지다. 한 편 또는 이때 또는 각설 또는 차설이라는 말들로 많이 나옵니다. 각설, 차설, 한편, 이때. 한편 장성빙은 이영의 권유로 봐봐. 발음 그래요. 빙이라고 할게요. 빙 너무 이상한 거 봐요. 잠깐 미안해. 빙이라고 할게요. 빙이가 어떻게 한 거야? 이영의 권유로 딸이랑 결혼해야 되거든. 이영의 딸이랑. 권유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하였다. 내가 4년 동안 남장을 하고 세상에 살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남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은 먼 곳에 유배 갔다 그랬었죠. 유배에서 원통한 모함 받았다 그랬죠. 이렇게 돌아가셨으나 그 원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 이거 뭐야, 얘들아?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면 위로는 아버님의 원통한 뭐야?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있어. 이거 뭐야? 개인적인 성취욕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유 그래 어차피 이영이 과거도 보라고 하니까 오케이 콜 나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과거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 이름과 김희경이었다. 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말했다. 내가 북해에 갔을 때 장상서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 오늘 또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장소저는 얘들아 장소저는요 여자일 때 그러니까 소저라는 말이 미스 아가씨라는 뜻이 아가씨. 장 아가씨는 나에게 왜 외동딸이라고 했지? 이건 뭐야 처음이었잖아.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왜 외동딸이라고 했지? 나를 속인 건가? 하다가 혹시 동명이인인가? 하고 의심하여 임금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한 소년도 여기서 이 분홍색은 다 지금 장성빙 얘기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천천히 걸어나고 있었다. 고운 얼굴과 뛰어난 품격이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것을 본 김희경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였다. 라지 A 읽었네요, 얘들아. 다 읽고선 할게요.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어전에 이르자 임금과 신하 여럿이 모두 칭찬하였다. 야 누구를 고르지? 둘 다 고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파트였습니다. 라지 A 갈게요. 자, 라지 A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했다. 괜찮죠? 자신의 오해를 인정했다. 괜찮죠?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없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건 맞고요. 타인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라지 A 빠르게 해결했고요. 자, 그럼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로 갈게요. 임금이 전화. 거기 혹시 리모컨 있니? 임금이 위왕의 반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 장과 장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치? 빙 말고 장으로 할게요. 장과 장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자 장은 어쩔 수 없이 임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을 써서 올립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임금이 좌우에 명하여 지필목을 가져오게 한 후에 답을 내렸다. 천만 뜻밖의 경이 누구야? 장의 편지를 받아보니
한편으로는 놀랍고 의아한 마음을 어떻게 다 적을 수, 여기 좀 천천히 할게요.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뭐야, 네가 이렇게 남장을 하고 이렇게 내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는 일부러 네가 나를 속이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네가 무슨 죄를 정하겠느냐. 내가 너의 재주를 사랑하여 두터운 연을 맺고, 여기서 더 두터운 연은 뭐야? 부마로 삼고자 했다. 부마가 사위거든요. 내 딸 주려고 했잖아. 내 딸 주려고 하다가 그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 같은 신하를 잃게 되다니 나의 두 손이 없어지는 것 같다. 내 뉘우침이 심하나 이미 지나감을 한탄하노라. 내가 너를 얻은 후에 임금과 신하의 의와 부자 뭐야 아빠와 아들의 정을 같이 느끼고 있었는데 되게 사랑했나 봐 진짜. 그래서 태전아 제왕 연왕은 며칠 못 보아도 상관없었지만 하루라도 너를 보지 못하면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가 하며 너를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약간 지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아꼈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초록색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보니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어찌 슬프지 아니오리요. 경의 말이 옳지만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아 얘가 이 편지 속에다가 저는 원래 이러이러해서 여자이옵니다. 속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딸과 결혼할 수도 없고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 우리가 이 초록색 부분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답을 이렇게 했겠지. 이 편지를 보니 신하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거네. 그래, 네 말도 맞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고. 이해돼요, 얘들아? 네 말도 맞지만 너의 공을 다 까버리는 것 또한 덕이 없는 일이야. 그래서 병부상서라는 자리는 여자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전쟁 출전해서 막 싸우고 이런 자리는 여자한테 맞지 않아서 거두지만 태학사 자리는 그대로 둬서 너의 어떤 뭐 찐 감사함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표시한다. 비록 벼슬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뭐 한 번씩은 와서 좀 봐. 그래서 너는 나의 이런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 했더니 야, 장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지. 그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처음에 미안해. 감사합니다라고 안 했네. 장이요. 아유 감당할 수 없다면 사양했어. 하지만 임금이 듣지 않고요. 내시한테 명해서 아니 그냥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임금을 향하여 4번 절을 한 후에 궐문을 나와서 즉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곧장 사당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남자에서 여자로 돌아가리라는 뜻을 고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여자 옷으로 바꿔 입었겠죠? 늠름하던 남자가 요조숙녀, 그냥 여자가 된 게 아니야. 요조숙녀가 됐단 말이야. 자, 여기 초록색 파트는요. 위에 있는 초록색은 임금이고 밑에 있는 초록색은 우리 장씨지만요. 둘 다 초록색이지. 뭐야? 사회적인 관습에 얽매여 있는 태도를 선생님 초록 색깔로 체크해놨습니다. 이거 필기 따로 안 해도 돼요. 뒤에 이제 해설 파트 가면서 설명 다시 할 거예요. 온 집안의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특이하게 생각했다. 장이 슬픔을 금하지 못하고 크게 울다가 설랑과 영춘이 위로하며 그쳤다. 12들이 위로해 줬다고요. 자, 라지 B 갈게요. 이날 임금이 장의 행동거지를 사랑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표를 보이면서 이 모든 걸 다 얘기했대. 마침 조정에 있던 김희경도 이 편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왜냐면 자기는 결혼한 여자고 죽었는 줄 알고 죄까지 지내고 막 이랬잖아. 이 표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넋이 나간 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기운이 빠져 멍하니 있다가 날이 저물자 겨우 진정하고 표를 찾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김정과 최 씨는 최 씨가 누구야? 얘 와이프? 김정과 최 씨는 중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희경이 자리를 정해 앉고 소매 속에 표를 펼치면 장성빙의 일을 자세히 구하자 김정이 표를 보고 놀라서 감탄하면 처음엔 감탄이야. 감탄 동그라미. 감탄하면 말했어. 오 기이하도다. 여자의 행동이 어찌 그리 훌륭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붓을 들어 문장을 짓는 일을 할 만한 여자는 있어도 칼을 들어 전쟁에까지 나가다니. 와 기특하다. 기특 동그라미. 경탄하여 마지 않으니 경탄 동그라미. 계속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탐복하였다. 근데 최 씨는 더욱 칭찬하며 아주 훌륭한 여자네. 장소자의 행동이요. 귀중의 여자로 어찌 그렇게 큰 계략과 지혜가 있단 말인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훌륭하다면 그지없이 사랑하는데 김정희 김희경한테 말합니다. 장소자는 이미 정체를 밝히고 벼슬을 벌였다. 그런데 표의 내용이 이미 너와의 혼인을 적었으면서도 수절하려는 뜻에다가 얘들아 우리 세무 한번 갈까요? 이거 지금 뭐야? 걱정하는 부분이야. 우려하는 부분이야. 자기 아들. 이것 또한 너의 골칫거리에다가 세번 치세요. 네가 이제 옥란을 취하고 명월공주와도 연을 맺었으니
장소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네 생각은 어떠하느냐?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중대하신 임금님께서 장과의 저와의 약속을 아셨으니 명월공주 때문에 장을 혼자 늙게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월공주랑도 결혼하고 장우랑도 결혼하고 다 결혼한다고. 또한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명령할 리도 만무합니다. 임금은 어질고 밝으니 부시니 어찌 신하의 정을 헤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결혼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지 B부터 해결할게요, 얘들아. 자, 라지 B 파트는요, 김희경이 장의 표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이었어. 그리고 플러스 평가만 내리는 부분까지였어요. 맞죠? 자, 그러면 B 파트 갈게요. 미래를 예상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지금 내가 편지 보여주는 거고 타인의 허물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의 행동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장이 편지를 썼어. 그 편지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죠. 자, 4번 갈게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다는 괜찮죠. 자, B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비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맞네요. 자, 38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부분은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고 성별이 밝혀진 후에 여전히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습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초록 색깔이에요. 그 초록 색깔은 얘들아 누구누구한테서 나타났지? 임금하고 장씨한테서 나타났어요. 맞죠? 각각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여기 보다가 요 부분 있다 얘들아. 뛰어난 여성이라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에다가 노란색 칠해놨는데 야 여기 있지. 이미 너와의 혼인을 적었으면서도 수절하려는 뜻 있죠.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좀 잘못 들어갔네. 그지? 혼인을 적었으면서도 수절하려는 뜻? 이거 뭐야? 이거는 여성으로서의 활약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거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노란색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 X 여기 본문에다가 노란색 X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35번 문제 풀러 넘어가겠습니다. 35번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 답으로 바로 갈게요. 얘들아,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장은요, 사당으로 가서 여자로 돌아가려는 뜻을 밝히고 임금이 내린 답변을 받은 게 아니라 임금이 내린 답변을 듣고 사당으로 간 거지. 선후관계 뒤바꿨을 뿐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36번에 3번. 얘들아, 표인데 설랑에게 설랑, 자, 반감 아니고요. 누명도 아니고요. 하지만 3번 김정에게 김희경 아들에 대한 앞날의 걱정을 유발한다. 그치? 우리 아까 세모 부분 있었죠?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부분. 동그라미도 있었지만 골칫거리 세모도 있었어요. 자, 임금으로 하여금 옥란과 명월공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임금은 이해관계를 따지는 장면이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5번 임금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얘들아 관계가 틀어진 적이 없었어 얘들아.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얘들아? 그래도 전체 줄거리를 대략 좀 알아두면 어떤 맥락의 문제가 나와도 조금 우리가 응용력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살짝 오버해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지연아 한번 끊어주세요. 자, 그럼 이것도